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미 정상은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 정부 간 경제 안보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대북 억제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도 투자 보따리를 들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6조 3천억 원을 들여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고, 삼성은 반도체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의 공식 만찬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만찬장 앞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잠시 만날 예정입니다. 지명 48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한덕수 총리는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모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끝마쳤습니다. 새로 드러난 동맹의 핵심 전략은 바로 경제 안보입니다. 한미가 군사동맹뿐 아니라 경제 기술 분야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한다는 그런 밑그림이 드러났는데요. 113분 동안 이어진 오늘 정상회담 소식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양 정상이 밝힌 기술 동맹, 어떤 얘기가 오간 건지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한 목소리로 경제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도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Securing supply chains, tackling the climate crisis, deepening our security cooperation to meet regional challenges, and writing the rules of the road to ensure the Indo-Pacific is a free and open area.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기술 동맹, 공급망 동맹으로의 한미 동맹 확대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실 간의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Cooperating even more closely than we already do, and help strengthen our supply chains, secure them against shocks, and give our economies a competitive edge. 윤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참여도 선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 참여입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 협력이 중요하다며 배터리, 원자력, 사이버 등 다른 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네, 대북 안보를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이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또렷하게 적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강화하고 미국 전략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했는데요. 이어서 허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특히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군의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액션 플랜으로서 어떤 논의가 오늘 있었고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확장 억제하면은 그 핵 우산만 얘기되는 거로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전략 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이를 위해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including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further strengthening our deterrence posture and working toward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김 위원장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With regard to whether I would meet with the leader of North Korea, that would depend on whether he was sincere. 한미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백신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기술 동맹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한미 정상은 원전도 동맹을 맺기로 했습니다. 전 정부가 주도했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뺏긴 원전 선두 주자 자리를 되찾을 기회를 열겠다는 건데요. 그 의미를 박수희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은 두 나라가 원전 수출을 늘리기 위해 협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형 원자로 및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을 함께하겠다는 내용도 공동선언에 담겼습니다. SMR은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크기에 불과해 설치와 관리가 쉽고 안전성도 대형 원전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합의는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중국과 러시아에 내줬던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목적이 큽니다. 미국은 원천 기술을 가졌지만 수십 년간 원전을 새로 짓지 않았고 한국은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이 주춤했습니다. 그 사이 중국, 러시아는 2027년까지 건설 예정인 50개 원자로 가운데 각각 15개, 12개를 수주해 세계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시공 능력을 갖춘 한국과 협력을 통해 원전 종주국의 위상을 되찾고 한국은 수출을 늘려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겁니다. 한미 원전 동맹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탈원전 폐기 정책도 더 속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지금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두 나라 정상이 만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만찬장에 국내 재계 인사들이 총 출동한 이유가 있죠. 기업들도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일제히 미국 투자 계획을 쏟아냈습니다. 이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 한국 시각 새벽 4시, 미국 조지아주에서 깜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It is my great honor to officially announce that Hyundai Motor Group will build their first dedicated electric vehicle manufacturing plant right here in this good soil in Bryan County.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6조 3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춰 발표한 겁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조지아주가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만큼 8,5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이번 투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겐 큰 정치적 선물이라는 분석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준비한 한미 국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양국 정상을 의전한 이재용 부회장. Welcoming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오늘은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만찬에 참여하며 이틀째 반도체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은 미국 텍사스주에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찬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도 참여했습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을 짓고 SK와 롯데는 미국에서 각각 전기차 배터리와 바이오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오늘 만찬에 이어 내일도 바이든 대통령을 따로 만나 미래 핵심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만찬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 네, 거의 저희 뉴스 시작할 즈음에 두 정상이 만났죠?
네, 아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곳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하진 않았는데요.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도착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정상이 만나게 되면요, 만찬에 앞서서 이 박물관 내에 있는 고대 유물부터 둘러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박물관 동쪽 현관으로 들어와서 국립중앙박물관 중앙통로인 역사의 길을 따라 이동할 예정이고요. 이 역사의 길 양쪽에 있는 신라 금관과 고려 동종 등을 함께 둘러볼 예정입니다. 만찬장은 이 역사의 길을 따라가면 마주하는 으뜸홀에 마련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G20 정상들이 만찬을 했던 그 공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뒤면 이 으뜸홀에 마련된 만찬장에 두 정상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만찬은 90분 정도 진행됩니다. 두 정상이 만찬사와 함께 건배 제의를 하고 식사가 시작될 건데요. 오늘 공식 만찬주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생산된 와인이 오를 예정이고요. 한국인이 미국에서 운영 중인 나파밸리 양조장에서 제조된 만큼 양국의 화합을 의미하는 술로 바이든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선택된 것으로 나옵니다. 또 만찬 메뉴는 우리나라 특산물을 이용한 퓨전 한식 요리가 나올 예정인데요. 전병과 버섯죽, 산채 비빔밥, 또 미국산 소갈비 양념구이, 쌀 케이크 등이 제공됩니다. 네, 잠시 후 두 정상이 만날 때 혹시 김건희 여사가 깜짝 등장할까요? 네, 우선 이 질 바이든 여사가 이번 공식 순방에는 동석하지 않았던 만큼 김건희 여사도 공식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깜짝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저 만찬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만찬장으로 들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깜짝 인사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는 드려야 하니까 간략한 인사 일정을 잡은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찬에는 우리 쪽 인사가 50명, 미국 쪽 인사 30명이 참석했는데요. 기술 동맹을 강조한 이번 정상회담 취지에 맞게 재계순위 10위권 내 기업 총수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총수들은 미국 측 참석자들과 함께 양국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찬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게 거의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용산 대통령실이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바이든 대통령 지금 아직 도착된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이제 용산 대통령실 도착했을 때 모습을 좀 화면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국방부 전통 의장대가 도열해서 이 환영 행사를 하고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이 미국 대통령 지금 보시는 전용 차량 비스트를 타고 바이든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청사 출입구 바깥까지 나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했고요. 이 화면으로 보는 장소가 이제 1층 출입구, 이게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게 바로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서 임시로 공사를 마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빨간 레드카펫도 보일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은요, 환대와 동맹에 감사하다는 글을 보시다시피 방명록에 이제 남기게 됐고요. 두 사람은 기념 촬영을 했는데 마스크를 벗고 하려는데 근데 두 사람이요, 이게 정상회담 윤 대통령 처음이라 그런지 보시다시피 자리를 바꿔요. 사실 이게 관례적으로 보는 것처럼 각국 상대국 국기 앞에 서서 정상이 기념 촬영을 하는데 그걸 조금 착각했는지 뭐 저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어깨도 좀 두드려요. 네네. 상당히 친밀해 보이던데요. 그렇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요, 어제 이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도 처음 만나 뭐 악수할 때 윤 대통령 보시다시피 뭐 팔을 치며 친밀감 보였는데 오늘도 이런 친밀감 표현은 계속됐습니다. 역대 한미 정상회담 사진을 이렇게 전시를 해둔 공간을 지나가는 모습인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요, 윤 대통령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표정도 상당히 밝아요. 어떤 대화 나눴길래 이렇게 표정이 밝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 자리에 세 번 다 우리 비슷하게 통역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의전 비서관을 뽑았습니다.
네, 참모의 얘기를 하면서 뭐 분위기를 가볍게 하는 뭐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이었던 셈이죠. 자, 첫 회담이만큼 양국 정상이 우호 관계를 실질적으로 형성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관계자가 한 얘기가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 2년 반 어쩌면 그 이상의 미래를 같이 하게 될 정상이라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했는데 연임을 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함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차례 만나게 될 미국 대통령과 친분을 쌓는 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저조한 바이든 대통령도 이 연임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어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선 삼성 협력사의 미국인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다가 투표하는 걸 잊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또 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이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이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성과를 내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회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훨씬 길게 진행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뭐 3대3 이 소인수 회담 그리고 양 정상 두 사람만의 단독 환담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까지 당초 대통령실에서 한 90분 정도 진행된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30분으로 잡혀있던 소인수 회담이 72분으로 늘어났고 10분 정도 하려던 단독 환담도 2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확대 회담을 그렇다면 좀 압축적으로 진행하긴 했지만 결국 공동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48분이나 늦게 시작됐습니다. 정상회담 결국 90분이 아닌 모두 113분으로 늘었습니다. 한미 동맹도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And today, with this visit, we're taking the cooper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to new heights. 야, 그렇다면 왜 이렇게 회담이 길어졌을까 궁금할 텐데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과정인지 개인적 경험이나 정치에 등장한 배경 등을 서로 공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호흡이 잘 맞는다는 신조어죠. 케미가 굉장히 잘 맞는 관계로 다른 쪽으로 화제를 바꾸기 힘들 정도로 그쪽에 할애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말이 잘 통했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공동 기자회견에 좀 기다리셨지만 송 기자도 참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일단 이 장소가요. 이 대통령실 청사 공사가 아직도 다 안 끝난 상태다 보니까 이 오늘 기자회견이 열린 곳 저곳이 뭐 공식 기자회견장은 아니었고요. 이 과거 국방부에서 대강당으로 쓰인 곳이었는데 역시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롭게 단장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쉽게도 이 질문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신 채널에 저희 조영민 기자가 대북 확장 억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묻기도 했고요. 그런데 미국 기자가 이 한국 정부 내각에 여성이 적다는 어떻게 보면 이 정상회담과 무관한 국내 정치 현안 관련한 돌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윤 대통령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죠. 공직 사회에서 내각의 장관 그러면은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각 직역에서 그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네, 정말 자유롭게 질의가 오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아까 뭐 박건영 기자 뒷부분에 보니까 사이렌이 들려서 혹시 도착을 한 건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깜짝 등장을 할까요? 네, 아까 뭐 박건영 기자도 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 깜짝 등장을 한다거든요. 근데 이게 깜짝이 아닌데요. 아, 그렇죠. 지난 10일 날에 이 취임식에 참석하고 사실 그 뒤로 이 대통령 관련한 공식 일정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실상 오늘이 뭐 처음 두 번째 등장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이 한미 정상들의 만찬에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건 아니고요. 이 만찬 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과 뭐 간단히 인사하는 정도입니다. 별도로 중남미 순방 중인 이 미국 측 질 바이든 여사가 동행하지 않아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김 여사는 만찬 자리 자체는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래 조용하게 하기로 했었고 당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간결하게 인사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오늘 만찬에는 한미 양국의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이 테이블에 올랐는데요.
양양의 참송이 버섯과 해남 배추, 이천 쌀 등으로 만든 산채 비빔밥과 미국산 소갈비로 만든 양념 구이 등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내일까지는 한국에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일본으로 갑니다. 네. 남은 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요.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오전에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별도의 만남을 갖습니다. 별도로, 예.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정이긴 한데 네. 앞서 현대차 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6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전역에 공중작전을 지휘하는 오산 공군기지 내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할 계획인데요. 네.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며 공고한 한미동맹을 가시하겠다는 겁니다. 또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곳에 지하 벙커를 방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뉴스하는 도중에 6시 52분부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네, 지명 48일 만에 후보자란 단어를 뗀 한덕수 총리가 임명장을 받자마자 합치와 치유의 상징인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방명록에 적은 더불어라는 단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지명 48일 만에 새 정부 첫 국무총리가 임명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비공개 환담에서 인사청문회 때 고생하셨다면서 같이 열심히 일하자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젯밤 국회 인준안이 처리된 직후 소회를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내각도 우리 국회와 야당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정말 구두 뒤축이 닳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총리의 공식 일정은 국립현충원 참배로 시작됐습니다. 방명록에는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지만 경제전략회의와 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총리 업무를 시작합니다. 모레 취임식을 한 뒤에는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도 참석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총리가 임명됐고 노 전 대통령과 인연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함께 가서 마음을 표현하기로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빠르면 내일 오후 자진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강한 여당과 과반 야당, 국민들은 어느 쪽을 더 지지할까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 여야 행보를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강원 원주, 홍천, 춘천을 돌며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강원도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예산 폭탄을 떨어뜨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강원도를 각별히 생각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여당은 이제 힘이 있습니다. 강원도를 외가로 생각하는 대통령께서 드디어 강원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역시 강원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강원도 홀대를 지적하며 과반 야당이 강원도를 챙기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원도 출신 장관 0명, 대통령 수석실 0명으로 유례없이 강원도를 홀대하는 정권입니다. 민주당이 과반 정당으로서 강원도를 챙기겠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도 유세는 이어졌습니다. 108석에 한석을 더해봐야 109석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추진한다고 1기 신도시 재개발 특별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총괄선대 위원장은 인천 계양을 유세에 집중한 뒤 저녁에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유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여랑나랑 정치부 안보경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네, 한덕수 총리인데요. 인준 후폭풍. 어제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를 열기 전에 3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경론 끝에 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당론과 달리 반대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잠시 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연결할 건데 이탈한 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저희가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 처리 당시에는 의원들이 268명이었거든요. 직후 한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 때는 이 인원이 210명으로 줄었고 36명이 부결의 표를 던졌습니다. 6명은 아예 기권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가결의 표를 던졌다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 60명 정도가 이탈한 셈입니다. 예, 자, 60명이 누구인가 보니까 일부 강성 의원들은 끝까지 반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의총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쓴소리를 하고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발목 잡기라고 표현한다라면은 기회 될 때마다 발목을 잡아야죠. 정청래 의원은 눈치 보지 말고 연대하자고 주장한 걸로 전해집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여론조사가 뭐길래 저도 깜짝 놀란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때문인데요.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초접전을 벌이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은 좋은 징조라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지난주 계양에서 윤형선 후보와 이틀 동안 700명 정도의 시민들과 사진을 찍었다면서 이번 주에는 3,000장 더 찍고 더 많은 분을 만나 승세를 굳히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찌됐든 전 대선 후보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기류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상대 진영에서 흘리는 잘못된 결과일 수도 있다며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에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또 이재명 후보 인터뷰가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역시 이재명 후보인데요. 무엇을 조심해? 어젯밤 유세 도중에 그릇에 맞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어제 거리 유세 중에 갑작스럽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누구야? 맞았어. 상가 건물 2층에서 이재명 후보 유세 행렬을 향해 철제 그릇이 날아왔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릇을 던진 시민은 60대 남성으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는데요. A씨는 술을 마시는데 유세 소리가 시끄러워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기는 또 국민의힘인데 제주도에서 유세를 하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요? 네, 그제 제주 노형동에서는 국민의힘 김채규 제주도 의원 후보의 유세 차량에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유세 소음이 시끄러워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자 불만을 품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정치인들이 유세를 다니다 보면 봉변당하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 유세 중 70대 남성에게 망치로 머리를 맞았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5.3일 지방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다가 50대 남성이 휘두른 커터칼에 자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내 한 표를 행사할 후보를 찾는 선거 기간. 조금 시끄러울 순 있지만 후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유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후보들도 너무 과하게 시끄럽게 하는 건 좀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는 이제 열 하루 뒤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선거를 지휘하고 있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지금 녹화 시각이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홍대에서 거리 유세 중에 인터뷰를 응해주셨는데요.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네. 진도 지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판세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판세를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민주당 후보님들 열심히 뛰고 계시기 때문에 7곳 이상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한덕수 총리 임명에 민주당이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임명이 됐는데 선거를 앞두고 발목 잡기로 보이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해졌고요. 반대로 아직도 수용 못한 의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당내에서 정리된 입장이 있습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가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만 정말 이제 협치를 위해서 그렇게 내린 결정이라고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의 협치는 이렇게 민주당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윤석열 정부에게 그 공이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제 협치를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자, 같은 질문 많이 받고 계실 텐데요. 어제 민주당사 앞에서 2030 여성들 개딸이라고도 하고 개혁의 딸이라고도 하더군요. 박 위원장 사퇴 집회를 주최를 했는데 직접 보셨습니까? 제가 계속 이제 지방선거 유세 일정이 있다 보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어려운, 무거운 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집회가 열린다고 해서 이제 이분들의 목소리를 좀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제 들려주시는 목소리들 조금 더 가까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곤란한 질문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N번방 추적의 계기가 돼서 정치 입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민주당 내에서 성비위가 있다, 내부 제보가 들어와서 이제 그것을 공론화를 하면 이른바 내부 총질한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 이런 성범죄 문제가 불거졌고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는 가장 정직한 선거 운동이자 당연히 이제 그런 비대위원장으로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정말 국민 앞에서 정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권 내에서 정말 계속해서 이 성범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비단 민주당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당이든지 이 정치권 내에서 성범죄를 정말 척결시켜야 한다고 정말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특히 이제 최강욱 의원 카톡 성희롱 논란을 비판했던 게 큰 반발을 갖고 왔습니다. 이 최강욱 의원 징계 절차는 계속 이어질까요? 네, 윤리심판원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심판원의 결론이 나오면 그때 좀 그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야외라서 인터뷰하시기에 좀 적합한 환경이 아닌데도 성의 있게 대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이제 8월 전당대회 후에는 비대위원장도 끝납니다. 지금 정치인 박지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후에 계획을 세우셨나요? 사실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8월 이후에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생각을 막 해보진 못했고요.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제주도를 가든 이렇게 좀 휴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인터뷰에선가 이제 그 N번방 추적을 했으니까 기자에 대한 어떤 꿈에 대한 미련도 제가 좀 살짝 느꼈었거든요. 정치인 박지원으로 만약에 남는다면 그런 결정을 한다면 그래도 민주당의 그 그림 안에 있을까요? 네, 민주당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만약에 그냥 정치인 박지원으로 남는다면 민주당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자든 정치인이든 결국에 그 두 직업의 공통점은 조금 더 우리 사회를 낫게 만든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는 그런 문제를 좀 발굴해내는 그 첫걸음을 떼는 사람이라면
정치인은 기자가 발굴해낸 혹은 이제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 그런 내용들을 보다 입법화시켜서 이 제도로 정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자든 정치인이든 저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모셨지만요. 다음에는 좀 정치인 박지원으로서는 어땠는지 얘기를 나눠볼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미 정상회담 환영 반대로 갈려서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 우연기 기자입니다. 종속적 한미 관계를 바꿔내자고 적힌 현수막 뒤로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전쟁 위기를 키운다며 비판하는 시위대입니다. 군사동맹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라. 그런데 무리 안에 아프리카 전통악기 부부젤라를 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부부젤라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집회가 열린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 담장에서 30m쯤 떨어진 인도. 같은 시각 길 건너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한창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담장에 시위대 존재를 알리려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부젤라를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지만 법원은 어제 시간과 장소의 조건을 달아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정상회담 비판 집회가 회담 진행 시간대에 용산에서 집중적으로 열린 반면 바이든 대통령 환영 집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참배한 국립현충원과 숙소인 남산에서 주로 열렸습니다. 한편 어젯밤 바이든 대통령의 숙소 호텔 앞에선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이 미신고 불법 집회를 기습적으로 열었습니다. 현수막을 펼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숙소로 들어오는 바이든 대통령 탑승 차량에 이물질을 던질 가능성에 대비해 그물망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처음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았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석 달을 버텼을까요? 총칼을 들지 않아도 조국을 지킨 사람들, 특별 취재한 김윤정 특파원이 뭉클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슬픈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루비오 공원에는 떠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대규모 공동묘지가 급증하는 사망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공원에 임시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석 달 가까운 전쟁 기간 600만 명이 살던 곳을 떠났고 민간인 3,500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주민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머리 위로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잠시라도 잊도록 돕는 것은 웃음. 르비오 소곡장을 찾았습니다. 코미디언들의 입담에 관객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Ми проводили різні події і донатили на ЗСУ вже гроші там або на різні волонтерства. І так сталося, що тут відновилась робота, і ми такі клас. Так давайте ми вже будемо підтримувати саме притулок цей конкретно. 공연 수익으로 바로 옆에 마련된 피라민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Драбина – це те місце, що тримає нас на плаву, це наш такий рятівний круг. Вони дуже лояльні, вони дуже добрі, вони дуже нам допомагають і нас тільки найкращі від. 우크라이나 민요와 랩을 접목한 노래로 유럽 최대 팝 축제 우승을 차지한 남성 밴드도 환호하는 르비우 시민들 앞에서 즉석 공연을 선보입니다. Привітно зустріли і відчувається дуже гаряча підтримка, тому велика подяка всім українцям. Слава Україні! 군인들을 돕기 위해 길거리 봉사활동을 하는 청소년들. 피라민 어린이를 위한 음악교실로 변신한 400년 된 교회까지. Співати. Ой, у лузі червона калина. 참혹한 전쟁으로 시름에 빠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네,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울먹이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자신의 후계 수업을 해준 국가 원로의 빈소였는데요.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4.25 문화회관에 마련된 현철해 인민군 원수의 빈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인의 유해를 바라보며 비통한 표정을 짓습니다. 한 명씩 유족들 손을 맞잡고 위로하는 모습도 북한 방송으로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 19일 향년 87세로 숨진 김정일 체제의 군부 핵심이자 김 위원장의 후계 수업을 맡았던 현철의 원수. 우리 당 건설과 혁명 무력의 강화 발전에 지울 수 없는 뚜렷한 자욱을 남긴 귀중한 혁명 동지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영구를 돌아보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극진한 예우를 갖췄습니다. 묵념 뒤 돌아서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김 위원장과의 각별한 인연도 있지만 국가 원로에 대한 예우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어수선한 민심을 다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내일도 밖에서 봄을 즐기기 좋습니다. 맑고 파란 하늘에 먼지도 없을 걸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낮엔 자외선이 매우 강해서 모자나 양산을 꼭 챙기셔야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어서 마스크를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가운데 강풍이 쌩쌩 불겠습니다. 등산과 나들이 하실 때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얇은 외투도 필요한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기 때문이죠. 낮엔 서울에 27도, 대구는 32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지만 아침과 밤엔 서늘하겠습니다. 오전엔 경기와 강원 영서 북쪽에 0.1mm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모레는 더위가 더해지겠고요. 목요일엔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